우수 기술 보유 기업 지원 사례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3GPP 모바일 정밀처기 관련해서 지원을 받으셨던 라도포스의 조재영 대표님께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라도포스 대표 조재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기업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업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자면요. 저희는 2019년도에 에트리에서 창업한 창업기업, R&D 전문 기업입니다. 모두 석박사급의 열정적으로 일하는 연구원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는 2019년도부터 특허전략원의 표준특허 창출 지원 과제에 선정이 돼서 집중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TTA라든가 특허법인, 그리고 또 여러 대학 교수님,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소시엄들이 다방면으로 도와주셔서 저희의 부족한 기술력과 기술 개발, 표준화, 이런 많은 부분들을 도와주셔서 저희가 많은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저희들의 지난 성과와 성장 과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소개시켜드린 것과 같이 저희 기업은 R&D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휴대폰을 이용한 초정밀 측위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며, 저희 기업이 목표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미국 FCC에서 요구하는 E911 규격이라고 하는 긴급 구조의 측위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는 이런 기술을 개발해서 북미 쪽에 판매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FCC의 E911 요구사항을 간단히 설명시켜 드리자면요. 미국에서는 911이라고 휴대폰에서 911을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경찰서나 이제 병원 같은데 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게 되는데요. 때로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전화를 했는지 알지 못해서 소중한 시간이 소비가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FCC에서 고시를 통해서 2021년도, 올해부터죠. 911 전화를 걸게 되면은 전화를 건 사람들의 위치를 수평 50m, 수직 3m 범위 안에서 그 사람이 어디에서 전화를 했는지를 알아내서 관계 기관에 전달해라 라는 그런 법령을 제정을 했습니다. 예, 올해부터 이 서비스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여기에 이 서비스가 준비된 통신사들은 아직 드물고 이 기술 개발에 달성한 기술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벌금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기술을 개발하려고 지금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고요. 크게 보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제도권의 기술과 비제도권의 기술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표준화되지 않는 그런 와이파이라든가 비콘 혹은 휴대폰의 기압계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건물의 위치를 알아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사람들이 통신사들이기 때문에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장치들을 막대하게 모든 건물에 다 설치하고 쏙 관리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보다는 많은 기업들은 기존의 통신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지국 장치를 어떻게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들의 기업들은 3GPP라고 하는 표준 단체에 와서 많은 기술 프로포저를 하고 표준화를 통해서 이런 FCC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퀄컴이나 트루포지션, 인텔 이와 같은 큰 기업들이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 기업도 이쪽에 통신사들의 기지국을 향상시켜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자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크게 저희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기술과 차별화되게 페이즈 기반의 위상측이라고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연못에 돌멩이 2개를 딱 던졌을 때 무늬가 퍼져나가게 되면서 간섭무늬라고 하는 특별한 무늬를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파동의 위상 간의 간섭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아주 정밀한 위치 측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기술은 건물의 위치 측위를 하는 데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적용을 했을 때는 VTX, 차량의 위치를 아주 정밀하게 알아낸다든가, 혹은 산업 분야에 적용했을 때는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배송 로봇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서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든지 여러 분야의 기술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사실은 저희 기업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기보다도 GPS 쪽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다 개발해서 상용화 장비까지도 이렇게 팔고 있는 그런 기술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기술을 위성에서는 이제 위성이 보이는 밖에 야외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실내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죠.
저희는 이 기술을 OFDM 기반의 그 이동통신망, 모바일 쪽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이 기술로 기존의 모바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그런 기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3GPP와 그 4G, 5G 표준에서도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기술이 있습니다만은 그 기술을 적용할 경우에는 지금 캐리어 페이지라고 하는 그 GPS에서 제공하는 정도의 그 정밀도를 내기 위해서는 100MHz에서 1GHz 이상의 아주 막대한 자원을 사용해야지 그 정밀도를 겨우 맞출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이 캐리어 페이지라고 하는 위상 기반의 측기 기술을 사용할 때는 아주 적은 자원을 이용해서도 높은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2019년도부터 이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수십 회의 그 야외 실험을 통해서 기술 향상을 이루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그 안테나를 세운 기지국에서부터 한 500m 떨어진 건물에 그 지금 사진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건물의 외벽에서 수직으로 측정 장치를 올려가면서 그 1m 단위로 그 수직 위치를 측정하는 데 이런 성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은 전부 다 에트리의 그 자체 시험 검증팀의 검증을 받아서 기술 인증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것뿐만 아니라 이 기술을 또한 차량에도 적용을 해서 그 차량 간에 아주 하이웨이 같이 굉장히 복잡한 거리에서도 다른 차량들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에 적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이더나 라이더 같은 것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분야의 그 높은 정밀도로서 차량의 위치를 확인함으로 해서 교통안전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유망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희가 개발한 이런 기술들을 3GPP에 제안을 하고 그 표준화시킴으로 인해서 표준에 적용을 시키고 표준에 적용된 기술을 사용하는 그런 스마트폰 제조사들로부터 그 기술료 수익을 얻는 이러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개꿈은 이렇게 원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표준이라고 하는 곳이 그 뭐 인텔이니 퀄컴이니 하는 이런 글로벌 회사들이 메이저 회사들이 서로 각축을 벌이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의장단에서부터 에디터까지 모든 자리를 다 이 사람들이 석권을 하고 있고 1년에도 수십 명의 그 표준 전문가들을 보내서 이렇게 표준을 하고 있는 곳에 저희와 같은 조그만 스타트업이 몇 명이 들어가서 이런 프로포즈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 주목을 받기도 힘든 이런 아주 어려운 입장이 있는데 다행히 저희가 2019년 기업 초기에서부터 그 특허전략원의 표준특허 창출 지원 과제를 받으면서 저희의 부족한 그 기술력과 그런 인원과 장비와 이런 많은 지원을 받게 되어서 저희가 이런 표준에서도 활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표준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요. 3GPP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동통신망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측위 기술의 표준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릴리즈라는 이런 단위들은 전부 다 나누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올해까지는 릴리즈 16, 릴리즈 17 표준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 2022년부터 이제 새롭게 제정되는 표준은 릴리즈 18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기존에도 물론 그 계속 개발을 해왔던 표준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기술과 구분되는 건 타임 코릴레이션 방법이라고 하는 약간 좀 정밀도가 떨어지는 이러한 기술들이 있는데 이 기술에 기반해서 표준을 올해까지 릴리즈 17에서 제정을 해왔고요. 이것을 가지고는 FCC가 요구하는 그런 아주 높은 정밀도의 수직측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많은 회사들이 인지를 하고 그것보다는 좀 더 나은 혁신적인 그런 표준을 한번 연구해보자라고 해서 릴리즈 18에서는 포지셔닝의 목표를 사이드링크라고 하는 차량용 측위 캐리어 페이지라고 하는 저희 기술이 지금 핵심으로 밀고 있는 이 캐리어 페이지 위상측위 그리고 레드캡, 리듀스드 케이퍼빌리티라고 하는 아주 작은 자원을 소모하는 IoT 측위 이런 쪽으로 특별히 표준 목표를 잡고서 표준화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그 내년부터 있을 이런 표준을 3GPP 포지셔닝 표준에 저희 기업이 그동안 실험해왔고 축적해왔던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핵심 기술이 표준화되는 그런 표준 활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캐리어 페이지 기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사실상 그 3GPP에서도 이 페이지를 기반으로 해서 포지셔닝을 하겠다라는 이 캐리어 페이지 기술이 정밀하다는 것을 과거부터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논의는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캐리어 페이지 기술의 이 정밀도 우수성에 대해서 많은 회사들이 인지하고 예를 들어서 노키아라든가 CATT, 인텔 이러한 회사들이 다 함께 이 캐리어 페이지 기술을 어떻게 쓸 것인지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는 것이 어떻게 잘 동의가 되어서 내년부터 몇 가지 이 캐리어 페이지 기술을 집중적으로 표준화하기로 지금 합의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3GPP에 그 여러 대학들과 협력해서 한꺼번에 공동기구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그 표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저희가 저희 같이 작은 스타트업과 작은 부족을 겪고 있는 이런 기업에서는 단독으로 하기는 굉장히 힘들었고요. 2019년도부터 그 특허 전략원에서 이런 컨소시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부족한 그 인력과 조직을 확충해주면서 TTA와 그다음에 특허법인 그리고 각종 대학의 교수님들과 표준 전문가들이 한꺼번에 구성이 되는 이런 컨소시엄을 거의 2달에 한 번씩 이제 계속 진행을 하면서 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사 특허들을 분석을 하고 표준 과정을 분석하고 거기서 저희 기술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력을 어떻게 확보해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 끊임없이 하면서 저희 핵심 기술을 계속 특허를 개발해 왔습니다. 지난 3년간 차근차근히 그 많은 핵심 기술들을 개발을 해오면서 US 특허와 PCT 특허 12건 이상을 성공적으로 확보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저희가 최종적으로 표준화에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은 내년부터 2022년부터 시작되는 캐리어 페이지 표준에 어떤 방향으로 기업들이 이 표준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모두 다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공격 특허와 방어 특허를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결국 저희가 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 E911이라고 하는 긴급구조 이 기술은 북미 쪽 FCC를 중심으로 해서 북미 쪽 회사들이 먼저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북미 쪽의 회사를 로컬라이즈 시키기 위해서 로케일라라고 하는 그 델러웨이 기반의 그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창진원에 주최하는 그 글로벌 엑셀러레이팅이라든가 아니면 500 스타트업스라고 하는 각종 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가입을 해서 회사를 알리고 네트워킹을 확장시키고 그래서 북미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준비를 좀 더 해왔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북미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표준화와 그 다음에 저희 특허가 상용화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까지 대략적으로 저희 기업이 어떻게 이 특허 창출 지원 전략에 도움을 받았는지 소개시켜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3GPP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래 싸움의 각축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그 조그마한 회사들은 사실 명함을 내밀기조차도 힘든 그런 기술이고 그런 곳에서 저희와 같이 기술력만 가지고 있는 회사는 어떻게 보면은 고래 싸움에서 그냥 당하기만 하는 그 맛 좋은 새우에 불과한 그런 기업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저희들이 그 각 기업들의 약점과 강점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좋은 양질의 특허를 마련하고 표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특허 전략원의 훌륭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창과 방패를 갖추어 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